중국 정부로부터 현지 서비스 허가권, 이른바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들의 출시가 가시화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대감과 그 실체, 그리고 현지 서비스 성공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서정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먼저 게임 산업에 있어서 중국 시장의 의미를 먼저 짚어주시죠. 한국 게임 그 태동기의 세계 양대 게임 선진국인 그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다수 이용자들의 동시 접속과 상호작용, 그 경쟁을 바탕으로 접목하고 강조한 온라인 게임을 발전시켜서 독자적인 트랙을 달렸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그러한 트렌드를 흡수했고요. 우리에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게 한국은 인접한 게임 선진국인 거죠. 거기다 트렌드까지 유사하니 중국 시장이 한국 게임의 주요 수출처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즐긴 경험이 있는 이들의 숫자가 6억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한 전체 인구 12배죠. 인구수가 깡패라고 이미 미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1위 게임 소비 시장이 돼 있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동안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한국 게임들에게 판호를 내주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무더기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요. 저도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출시 날짜까지 잡아두고 갑자기 서비스가 무기한 연기됐던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같은 사례도 있는데요. 모양새 좋게 허가는 일단 내주되 그림자 규제 형태로 실질 서비스 쿼터를 제약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는 사이에 벌써 올해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이 10개가 넘었고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는 이미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로스트 아크는 이틀 전부터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고요. 이제 중국몽의 부활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게임사 중에 상장사가 많다 보니까 어느 종목이 진짜 수혜주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예, 사실 중국 게임 수준이 이미 한국과 동일하거나 심지어 한 단계 더 높아진 상태여서 실제 현지에서 흥행할지 말지 여부를 내다는 건 좀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현실은 각박해도 최대 시장문을 우리가 먼저 두들겨서 열었어 하고 어필할 만한 게임사들이 있고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지난해 적자 전환했고 당장 1분기 적자폭이 더 커질 넷마블이 관련 수혜를 좀 받고 있는데요. 적자 전환은 넷마블 개발이 부진했고 투자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새삼 게임을 더 잘 만든다고 기대를 할 만한 요인은 없죠. 주가가 떨어져도 더 떨어져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인데 무려 5종이나 중국 판호를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지난 연말 저점 대비 50%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 기간 중에 실적은 역주행, 주가만 정주행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쿠키런 킹덤으로 잘 나가다 그 게임 매출이 감소하고 신작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브 시스터즈도 주가는 계속 상승 일로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넥슨의 자회사 넥슨 게임즈도 블루 아카이브 중국 출시를 앞두고 주가가 연일 아주 힘있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해주신 회사의 게임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쿠키런 킹덤은 워낙 재밌게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게 즐겼고요. 예. 한국, 일본, 북미, 유럽에 진출하는 권역마다 다 잘 됐던 게임인지라 중국 서비스를 맡을 현지 배급사가 독보적으로 서비스를 못하지 않는 이상 전망이 밝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도 한국, 일본에서 이미 흥행성이 검증됐고 현지 시장에서 이른바 서브컬처 게임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는 물량 공세인데 5개 게임 중 텐센트를 통해 서비스할 제2의 나라는 전망이 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7개의 대조도 판호를 받긴 받았는데 이 게임은 원작 만화 판권을 보유한 일본 고단샤가 계약 주체고 넷마블이 만들었던 게임 버전의 리소스를 중국어 어느 게임사에 넘기고 그 중국 게임사가 중국향으로 포팅을 해서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예. 넷마블은 수익금 중 아마 일부만 라이센스 피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요. 아마 이 게임을 텐센트가 서비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넷마블의 5종 중 모멘텀은 일단 제2의 나라에 집중되고 그 다음 순위로 7개의 대조에 한정되고 나머지 게임들의 기대감은 좀 낮추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임들의 성공적인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 네. 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문화검수라는 좀 독특한 변수가 있는데요. 중국에만 예. 있는 공산당 산하 콘텐츠 심의기구가 존재하고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령 서방의 종교 색채가 드러나거나 유혈이 낭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떨 때는 좀 느슨하게 적용되다 시진핑 사회님 같은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사회 기강을 다잡는답시고 좀 갑자기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런 불가측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 국가에서 만들어서 중국 중견 게임사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어떤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 중 직업군의 사제, 즉 천주교 신부를 모티브로 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유저가 이 직업군을 선택하면 이 캐릭터 팔뚝에 십자가 표시가 그려지게 돼 있는데 이 암묵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십자가 가로축을 지우고 세로축만 남겨서 십자가가 일자가로 바뀌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지우려면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들겠습니까? 예,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도 로스트아크 중국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을 강하게 모으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중국에 서비스할 로스트아크는 이미 2018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어온 게임이니 누적된 콘텐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령 붉은 달이 뜬다 퀘스트를 국내나 북미 버전 그대로 서비스해도 될까? 붉은 달을 푸른 달로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중국 서비스를 앞두고 콘텐츠를 수정하고 있고요. 개발자들이 아주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회사 외에 이른바 중국몽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또 있을까요? 이미 나올 만한 곳들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 굳이 한 군데 더 찾자면은 추가로 중국 시장을 뚫을 잠재력이 있는 곳은 NC소프트 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NC가 모바일 게임 5종의 글로벌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6년까지는 누구랑 계약했는지 알려주지 않겠어라고 지난해 깜깜이 공지를 했었는데요. 여러 정황상 아마 이 비밀 계약 상대가 중국 게임사 텐센트일 것이 확실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열리고 있는 중국 게임 시장 상황과 또 국내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